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입니다. 오늘 며칠째 만나 뵙지 못했네요.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잠깐 하나 일이 생기면 연달아서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조금 그런데요. 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생기네요. 어제는 막내도 아팠고 아침에 시작이 늘 똑같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 길을 헤맨다든가 아니면 막내가 뭐 갑자기 일정을 바꾼다든가 어제처럼 바퀴가 빵꾸가 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하나에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연결지어져서 생기는 일들에 나의 일도 저의 하루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메꾸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붙인다? 그런 것보다는 너무 꽉 짜여진 생활을 한다는 거가 저를 약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쌓여진 일들이 나이만큼 생각할 것들과 해야 할 것, 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을 더 단순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 그걸 하면서도 그 손에 끌리는 건 생각나는 건 또 바로 글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이 저의 발목을 많은 것을 저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와 정신과 그러면 이제 머리 생각했던 것들을 옮겨야 되는데 머리가 생각을 했던 것들을 혼란이 오면 옮기기가 어렵겠죠. 행동을 그냥 하는 것들도 있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때보다 같이 움직여야 할 때가 많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처럼 움직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은 움직이면서도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합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막 편집을 할 때도 있고요. 뭔가 일을 하면서도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글 쓰는 것처럼 말도 주저리 그냥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다 생각하고 하니까 오늘의 내가 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또 마음속에서 막 미루고 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그냥 속에서 많이 나오고요. 한 일들도 많이 있죠. 해놓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막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너무 많이 나를 몰아붙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씨도 흐리고 그런데 출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일은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굴 속에 처박혀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씻어야 되는데 씻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음,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이 글 일기를 쓰는데 지금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2시간, 3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아침부터 헤매다가 다시 막내 데려다주고 와서 또 다른 노트북, 원래 쓰던 노트북에서 글을 쓰는데 얘가 또 막 3번의 전원이 나가고 결국은 휴대폰으로 돌아와서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일기 읽어보겠습니다. 마녀의 아침 2658일째. 도로는 담 너머 마당.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몇 번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면 노려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서워요. 여유롭게 생각나는 것들을 사유하며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노트북의 문제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제목도 미리 써놨는데 아무래도 전체를 바꿔야 할 것 같다. 바꿨지요. 속상해요. 이래저래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되니까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오늘의 일기는 너무 힘듭니다. 책을 읽고 오늘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단어, 큰 거짓말을 써놓고 막내를 픽업하고 다시 나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익숙하다는 건 불편해도 그냥 수용하는 편이 더 편한 건가? 원래 했었던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세탁기 소리와 재부팅하고 소리가 커진 노트북의 소음을 들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중이다. 창밖에선 갖가지 새들의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이 노트북이 요즘에 며칠 동안은 얘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노트북을 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맘 먹고 앉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어제의 아침, 나는 우리 동네의 활짝 핀 장미꽃을 처음 만났다. 여기부터 이제 노트북으로 쓴 거죠. 제 노트북으로. 근데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야 진정한 5월인 것 같다. 눈부신 장미의 빨강을 다시 보며 나의 눈부신 오늘을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노트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또 막 쓰고 있는데 또 나갔어요. 오랜만에 중원 예트락 갤러리의 그림은 작은 새들의 그림이다. 어느 곳에서나 숨어있는 작은 새들. 언젠가 연운주님의 물고기 그림에서 보았던 서늘한 눈이 떠오른다. 여기를 하다가 또 나갔습니다. 처음에 맨 위에 문장을 쓸 때 거기서만 좀 괜찮았고요. 여기 쓸 때는 참 편했어요. 막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한 화면에 다 보이고, 이거는 화면 조정을 제가 찾아봐서 했는데도 얘가 지금 125로 돼 있는 것 같아요. 100으로 해야 한 화면에 그 블로그가 다 보이는데,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화면이 너무 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여기를 쓰다가 그냥 폰으로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그냥 다시 제 폰으로 쓴 것 같아요. 시간차와 그 에너지와 그 활력, 저는 저를 이렇게 누르는데
올라오는 화를 누르는 거를 일기 쓰면서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또 깔리는 것들이 있네요. 박현수님의 새의 눈은 메마르고 탁하다. 맑고 깊은 눈동자를 상상할 수 없는 불투명의 눈이다. 나는 오늘 그냥 돌아왔다. 사실 저절로 발길이 중원예대학으로 가는데 막내를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바로 전시가 열리고 있으면 대부분은 한 번씩 그냥 들어가 봅니다. 근데 오늘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유는 어제 이제 그 기아자동차 서비스에 갔는데 자동차가 왜 이렇게 못이 박히거나 그러면 그 바닥에 닿는 부분에 뭐 못이 박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못도 별로 없지만. 그런데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가 찢어졌더라고요. 옆에가. 거기서 바람이 새고 있는데 글쎄요, 옆에가 왜 찢어질까요? 얇은 부분. 거기는 되게 얇아서 뭐 이렇게 상처내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가 뭐 어디 뭐 움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살짝 찢어졌는데, 뭐 어디 만약에 제가 뭐 날카로운 부분에 스쳤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뭐 까맣게 되던가 뭐 스크래치 같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왜 갑자기 펑크가 난 걸까? 이것도 바깥쪽인데 그것도 바깥쪽인데 주차를 다른 곳에 해서 언젠가 그쪽 블록에 사는 분께서 늦은 밤 어쩔 수 없이 그쪽 골목에 주차를 하고 아침 출근길에 시동을 걸고 막내를 기다리는데 지켜봤다며 그쪽 차는 그쪽에 세우라고 오래된 분노 같은 걸 담아서 내게 악담하듯 말씀하시던 노부부가 생각났다. 늦은 밤엔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을 찾아 골목길을 돌 수밖에 없고 멀어도 빈 공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쪽 집들의 담장 밖엔 거의 주차 금지를 알리는 설치물들을 세워놓았다. 큰 집도 작은 집도 그냥 담벼락 바깥이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바깥에 이렇게 꺼내놓기도 하고 뭐 물통에 뭐에 그냥 자기 차 세울 공간에 세우는 거는 괜찮은데 뭐 몇 대가 주차를 해도 될 만큼의 이렇게 긴 담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설치물들을 다 그 담벼락을 따라서 그런 거를 해놓고 그걸 누가 세우나 안 보이던 차가 보이면 그렇게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심지어 제가 겨울에는 주차할 곳이 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더 안 가는 건지 어디를. 밤늦게 퇴근을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골목길을 진짜 돌고 돌아서 빈 골목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최대한 이쪽에 세우려고 노력은, 집 가까운 데 세우는 게 좋죠. 저도 그래서 집 가까운 데를 찾죠.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멀어도 주차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더 가게 되고, 그럼 또 저는 아침에 뛰어야 하거든요. 이건 뭐 내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주차장 담벼락 길이 뭐 길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그렇게 야멸차게 다른 차가 자기 그쪽에 차를 세운다고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참, 뭐 주차 공간을 일부러 내주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땅값이 비싼데, 그래도 도로는 자기 공간은 아니잖아요. 저도 주택을 갖고 있지만, 그 차를 세우는 거, 내 땅에 차를 세워도 급한 거는 봐주는데, 도로가 아니고, 바깥에 도로로 내 땅이 나가기도 했는데, 그 내 땅, 우리 땅 뭐 이런 거 따지기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 노인분들이 참, 어, 참 이악스럽다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분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지켜봤다고 막 제 차 번호까지 알더라고요. 한동안 겨울날에 2022년도가 2023년도에는 밤에 좀 늦게 올 때가 많아서, 퇴근할 때가 많아서 많이 여러 번 세웠던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를 그쪽에, 반 이상을 그쪽에 세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반 이상은 아니었겠죠. 아침에 뛰어야 하니까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집 근처에 세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싶어요. 길은 그냥 저의 짧은 생각, 기록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길은 도로는 개인 소유는 아니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할 거면 담벼락을 따라 주차선을 그려놓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힘들게 막 뭐라고 하고 막 갑질 아닌 갑질 비슷하게 너 내가 지켜봤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쪽에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보상을 드려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못됐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라는 건 생각이 같다는 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구역을 나누고, 아이와 그렇게 지켜봤다고 하면 아이를 등교시킨다는 걸 알 텐데, 아침마다 뭔가 애 먹을 걸와 내 가방과 그런 걸 들고 뛰고 아이가 타면은 급하게 또 등교시키고 이런 걸 알 텐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거기다 차를 세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면 정말 이기적이고 이악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런 것들의 집합이겠죠? 결과겠죠? 일부러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구역을 나누고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로는 자신들의 담 넘어 마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 너머에도. 그러니까 물건도 놓고 뭐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전에는 시골에서 살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사남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없을 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크게 저의 이야기를, 제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동네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도요. 그래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꼭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데도
벌써 30년 가까이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버릇이 돼서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습관이 돼버린 저의 그런 많은 것들이 오늘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들면서 저에게 많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자괴감 같은 거가 들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생각은 바뀐 대로 살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하고 나는 결국 폰으로 일기를 쓴다. 전원이 3번 나가고 나서야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충격이 많다는 것을 알겠다. 두드리는 것이 이게 아직 전원이 왔다 갔다 해서 가만히 두면 괜찮은 거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건 문제가 많다는 것,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 그냥 검색이나 뭐 이런 거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결국엔 나의 오랜 친구였던 노트북을 이제 정말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 노트북은 시작이 굉장히 느리고 또 하나 노트북은 화면이 깨지고 액정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마녀파에 있는 것. 그냥 오늘의 고민을 담아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던 일 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그렇죠. 마녀파에 가서 또 안녕 얘들아, 나 없을 때 너네들이 잘 지키고 있었니? 오늘도 잘해보자.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던 일 그래도 했으니까, 그래도 일기 썼고,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연애소설을 쓰는 것도 나름 반응이 재밌네요. 사람들이 은근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서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연애소설 쓰기 지금 오늘 7화를 올렸는데 이상하게 바로 보지 않고, 보고 나서 좀 올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이렇게 보는 클릭이 보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거. 연애소설 재밌네요. 연애소설 써야겠어요. 계속 써봐야겠어요. 오늘도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